김태섭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오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국민의힘 쇄신 방향, 그리고 이재명 정부 3주차 국정운영 평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첫 방송을 맞아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셨는데 불교 방송 애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 제작진들과 방송 제작하는. 난 사실은 뭐 요새 잘 방송 출연을 안 하는데. 예. 우리 금태섭 의원께서 여기 이 방송을 주관한다고 그래서 내가 또 여기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요. 지금 송원석, 김성원 그리고 이현승 3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새 원내대표가 잘못 선출돼서 당 주류의 의견에 따라 당무를 보면 국민의힘은 소생하기 어려울 것,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뭐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앞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새로 선출이 되고 지금 비대위 체제인 소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이달 말로 끝나게 되는데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면은 원내대표가 역시 다시 그 당에 대한 대표 대행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을 볼 것 같으면은 이번 선거 대선을 끝나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내세운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용태 위원장이 그 혁신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실현을 시킨 다음에 비대위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비대위가 나오든지 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갖다가 선출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빨리 지금 이달 말로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를 갖다가 마치게 되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새로 정해가지고서 전당대회까지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의 대표 대행을 갖다가 할 건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하간에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은 자세를 보여가지고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갖다 얻었으니까 그게 마치 자기네들을 취재하는 그러한 국민의 투표 성향이라고 보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사실은 뭐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받은 41% 중에 절반 이상은 뭐 김문수 후보의 탄핵 이후의 행위나 혹은 뭐 계엄에 관한 태도나 또 저희 국민의힘의 자세나 이런 걸 보고서 일반 국민이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그중에 사실은 41% 중에 반 이상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표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위해서 던진 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갤럽에서 발표한 21% 수준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21%의 지지도를 갖다 가지고서 국민의힘이 과연 소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 나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아마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힘의 의원님들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구출하려면은 어떠한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는가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서 선출을 하기를 갖다 난 바라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야당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고 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의 지도부는 절대적인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특히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를 하는 한 야당의 존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네. 야당의 의사를 반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갖다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예. 뭐 힘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갈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여당도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된다고 난 보질 않아요.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당 지도부에 나와 관련된 법안을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이재명 정부가 좀 협치도 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은 상당히 현실 감각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현상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도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에 관한 법안을 자꾸 처리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별로 안 좋을 테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법안이라는 게 법원조직법이라든가 무슨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법안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벌써 뭐 법원에서 알아서 헌법 84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재판을 갖다가 지금 무한정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재판을 갖다가 중지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뭐 필요하겠는가 하는 거는 지금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위원장님 얼마 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셨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이제 좀 있으면은 차기 당 대표를 뽑을 거고 거기 한동훈 전 대표나 뭐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경우는 아마 지난번 대선 후보 때 김문수 후보와 서로 맞짱을 뒀던 그런 처지에 있고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결과도 지난번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 사태와 탄핵에 관한 국민의 심판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서 심판을 갖다가 김문수 후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을 초기서부터 반대하고 이 계엄을 탄핵을 찬성을 하고 계엄을 초기서부터 반대한 사람이 그라고 당시에 대표였던 한동훈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다시 당 대표를 놓고서 경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원들이 아마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번 당 대표를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말리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나가는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한동훈 지금 전 대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연 지금 다 내년도에 실시될 지자체 선거를 갖다 앞두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그때까지 제대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갖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적에 지금 당대표가 돼가지고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별로 이렇게 성과를 못 내면은 또 당대표를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저것 다 아마 고려를 해가지고서 당대표를 출마를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할 건지는 결심해야 된다고 봐요.
개혁신당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그 뭐 대선 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또 완주해서 또 성과도 거두고 했는데요. 7월에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새 지도부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혁신당과 또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지금 이 의원이 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마지막에 3차 토론에서 네. 말실수를 해가지고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탄도 받고 네. 본인도 사실을 후회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 이상의 지지도를 받고 그게 한 300만 표 가까운 지지 세력을 갖다가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엊그저께 샤넬에이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앞으로 보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했을 적에 1위가 한동훈, 2위가 이준석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하는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활동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스스로가 아마 반성을 하고 네. 새롭게 당을 정비를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개혁신당의 대표로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서 뭐 계속해서 당을 쇄신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같으면은 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 그 G7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지금 3주 차까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그 해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지난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비교적 잘 운영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은 상당한 성과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오늘 뭐 G7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과연 외교적으로 또 어떠한 성과를 내고서 돌아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처음 데뷔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너무 좀 많은 말을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G7에 출연하는 거는 완전히 외교적인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서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번에 가서 보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새로 각인을 시키고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 너무나 가서 참 처음에 외교적인 무슨 큰 성과를 갖다 내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하나의 탐색전으로 보고서 G7 회의를 마치고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뭐 새 정부가 출범해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금전거래 의혹이 있고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나는 내가 보기에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바로 끝이 난 그 다음 날부터 취임을 하다 보니까 네. 인사라는 과정에서 이 인물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임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위 해당 되신 분들이 네. 내가 한국의 통념에서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서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건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초기 1년에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내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 스스로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그 당대표를 지냈던 조국 전 그 대표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또 본인에 대한 사면 복권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선거가 끝나서 여러 가지 논공 행상이 있겠지만 이런 사면 요구나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뭐 그거는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면이라는 건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누가 요구한다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예. 하여튼 대통령의 판단이 과연 사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 하는지는 대통령만이 오로지 결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통령에게 일임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결국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다 보면은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제 민주당도 얼마 있으면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당이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 어떤 대표가 뽑히는 게 좋겠고 그 대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여당 대표 되는 사람은 우리가 과거에 소위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를 갖다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제 기능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과연 뭐 누가 대표가 되든지 그건 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 뜻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녹화가 돼가지고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청와대나 내각에서 뭐 해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역할을 하느냐. 그 과거에 저희 정부 여당의 관계를 보면은 전부 소위 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그냥 움직이고 말한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성공하지 못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게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력 구조의 하나의 큰 맹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참 완화를 하는 역할을 갖다 할 건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예.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뭐 참 야당일 때 하던 식으로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을지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봐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뭐 대북 전단 문제나 이런 데서 유화적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과거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보수정당의 대표도 지내고 하셨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만남 많이 하셨는데요.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1991년도에 유엔에 동시 가입으로 함으로써 사실 한민족 도국가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밤낮 그 통일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그저 계속 우리가 통일 이렇게 부르졌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통일의 관점에서만 봐왔는데 예.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히 두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천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완전히 이제 자기네들은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통일에 대한 그런 입장은 좀 당분간은 좀 우리도 좀 버리고 예. 남북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예. 이런 노력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한미 동맹을 갖다가 뭐 주축으로 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따로 떨어나가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북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며 또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앞으로 외교적으로 잘 지낼 거냐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예. 이 점에 있어서는 내가 과거에 서독이 미국의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도 대소련 정책을 가지고 유지하고 동독 관계를 갖다가 그래도 개선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통일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왔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그쪽의 과거의 경험을 갖다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 참 냉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왜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하마스 전쟁 이번에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 또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는 대만에 있어서의 중국과 대만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 지금 소시하는 피크아웃 상황에 놓여 있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처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에서라도 잘못한 무슨 모습이 보일 것 같으면은 국민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위 분명한 태도를 갖다가 미리서 확정을 해가지고서 외교 정책도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계엄을 거쳐서 이제 또 탄핵을 거쳐서 새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을 공포했고 지금 특검 임명이 돼서 속전속결로 마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러는데 이런 특검과 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움직임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계엄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가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제 계엄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 정권이 그 특검 3법을 갖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를 갖다가 오래 질질 끌고 같으면 그 자체가 큰 문제를 갖다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특검을 갖다가 뭐 이것이 뭐 정치 보복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내면은 사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지금 국제 정세도 대단히 어렵고 민생과 경제도 어려운데 또 정치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달 중 귀국한다는 얘기가 있고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창당하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뭐 말은 창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창당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제가 진행하는 아침 저널 첫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